어느 누구든 첫 발은 자아 경영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딥체인지를 하면서까지 자아 경영을 해본 사람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곶감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이 8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네, 2021년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양자역학이나 명리학 쪽에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통찰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자연이 그렇게 저에게 말을 많이 걸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절기를 느끼고 또 8월 초에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면서 야, 이렇게 기온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때그때 자연을 즐기고 관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마음으로 많이 다가오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거대한 자연의 하나의 일부라는 그런 인식을 통찰을 얻은 다음부터고요. 그것은 우리 같은 인간끼리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후부터는 제가 오늘 딥체인지와 자아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본 베이스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심리적성협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주변에는 저를 2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육학 박사님이시다, 아니면 상담심리 전공도 하시고 코칭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부모 교육 그리고 기업 조직 내 갈등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코칭을 하고 있는 한국심리적성협회 대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저를 한 문장으로 만약 정의한다라고 하면 저는 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세상의 진실이 뭘까, 세상의 팩트가 뭘까, 이게 늘 궁금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적지 않은 나이까지 저의 어떤 진정한 모습보다는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이게 끓는 물이다, 나 죽을 것 같아 이러고 튀어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조금 식상한 표현으로 들리지만 이 말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자아 경영, 그리고 필요하다면 딥체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아 경영이란 뭘까요? 저는 자아 결정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아에도 경영이 필요하죠. 호모 헌드레드 시대에 우리 앞에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고 수많은 규제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만 하나 고민하고 있는 그 ESG 경영 문제도 있고요. 그런 어떤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우리가 있잖아요. 게다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디지털 지구, 메타버스에 올라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 메타버스라는 그 디지털 지구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호모 헌드레드 시대에 지금 세상의 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때 자아 경영과 딥체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메타버스가 도대체 뭐지? 이런 아바타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데 그럼 여기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아바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내가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내 자유는 어떤 내가 자유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바로 실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존. 실존에 대한 문제죠. 우리는 때때로 자아나 자신의 삶에서 위기가 옵니다. 조직에서도 위기가 오죠. 바로 실존적 위기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실존에 대한 화두를 들어가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자아를 돌아보고 자아를 겨냥하는 부분, 그리고 딥체인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딥체인지에 대해서 개구리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
크게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 고까지 하면서 디체인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앞장서서 실천하는 기업도 있어요. 자, 개구리의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변온동물인 개구리는 환경 적응에 당연히 재능이 있죠. 네, 변온동물이니까. 개구리를 잡아서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넣습니다. 그럼 뭐 변온동물인 개구리는 네, 오케이죠. 근데 그렇게 계속 조금씩 온도를 올립니다. 개구리는 자신이 변온동물이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고 실제로 또 그렇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10도 계속 올리다 보면 결국 개구리는 냄비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삶아져서 죽게 되죠. 자, 이런 과정을 점진적 죽음, 슬로우 데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죽어가는 개구리가 여러분들 생각에는 환경에 적응한 걸까요? 적응하지 못한 걸까요? 개구리 자신은 그 순간순간에는 나 지금 잘 적응하고 있어. 나 애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도 어쩌면 우리 자신이 변화하느라고 나 힘들어. 근데 나 노력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와중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개구리와 같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100도의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죽겠다고 뛰쳐나오겠죠. 그런 어떤 근원적인 변화, 죽겠다고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변화를 딥체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근원적인 변화를 직면해 보시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험을 하셨거나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하시거나 극복을 하셨는 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딥체인지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 자신을 나를 알면 뜨거운 물에서 언제 뛰어나올지 자기 결정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과정을 지나왔고 어떻게 자아 경영 과정에서 딥체인지를 겪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희의 성장 과정에는 한 가지 화두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 말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강력한 관점을 제공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나만 잘하면 돼 였습니다. 사남매의 맞이인 저는 제가 잘하면 부모님이 화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밑에 동생 3명들에게 모범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직에서 근무할 때도 그렇고 결혼을 해서 아이들 아빠에게도 내가 잘하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엇인지 모를 그 존재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니까 꾸준히 교육학과 심리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남들에게 폐가 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노심초사하면서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불혹의 나이까지 달려옵니다. 네, 불혹의 나이가 된 41살 어느 날 가족이 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3년 동안 서울과 충청도를 매일 출근합니다. 그때의 일상은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을 해놓고 아이들 갈 준비를 대충 해놓은 다음에 5시에 집을 나오고 5시 반에 고속버스를 타면 7시 반에 터미널에 도착해요. 택시를 타고 학교에 직장에 도착하고 하루 일과를 다 끝내고 다시 서울로 오면 8시, 밥 먹으면 9시, 정리하면 10시, 애들 숙제 받으면 11시. 그렇게 12시가 넘어서 자고, 하루 3시간만 자고 한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어요. 왜 제가 그 불호기의 나이에, 사실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 동안에 3년 동안이나 왜 어떤 걸 조정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달리기만 했을까? 그때 생각해보면 첫째는 주어진 상황을 그냥 순응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정해볼 용기도 내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늘 그래왔듯이 나만 잘하면 주변이 다 편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가족들이 좋아할 거고 그냥 이게 최선이야 라는 생각을 했죠. 셋째는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성인이 된 다음에도 왜 그렇게 갈등 상황을 만드는 걸 무서워했을까? 그 이유는 이제 저희 성장 과정에 있는데요.
그렇게 갈등 상황을 만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누구에게나 맞춰주는 패턴을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소리치고 있었어요. 주어진 상황에 너무 수긍만 하지 않아도 돼. 네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리고 왜 그렇게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는 거야? 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요. 이때가 아마 제가 그 뜨거운 물에서 이러다가 언제 삶아 죽여지게 될지도 모르겠다. 딥체인지의 그 시기였고요. 그것도 아마 그 전에는 그렇게 달려오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지 모를 그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때문에 꾸준히 저 혼자 밤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희미하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자동적으로 어떤 생각을 또 하게 되냐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날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가족들은 내가 이렇게 잘해왔고 많은 부분을 희생했으니까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인정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지? 내가 그럼 잘한다고 했던 게 그게 아니었나? 그럼 최선이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지?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 세상이? 굉장히 단절된 느낌. 네, 그런 것도 받았습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는 자신의 그 욕구를 알아차리고 표현해야 되는 것에 굉장히 크고 작은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불교 심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오고 있는데 불교에서도 마음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런 욕구, 감정을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하는 것도 대화법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적용시켜 봤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잘할게 하는 말, 그 말 뒤에는 어떤 나의 욕구가 숨어 있을까? 겉으로 표현되기에는 주변을 내가 그렇게 잘 돌보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면 나도 돌봄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죠. 돌봄의 욕구가.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엄마가 나에게 아이처럼 칭얼대지 않고 성숙한 어른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나도 좀 성숙한 어른으로 좀 존재하고 싶다. 그래서 각각의 성숙한 존재들이 좀 자유로운 상태로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유의 욕구까지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자, 내가 잘할게 라고 그렇게 고정된 신념으로 살아온 데에는 사실 부모가 처음이었던 저희 어머니께서 사남매에 맞은 저를 안고 울면서 너 하나만 보고 산다 라고 하셨던 그 슬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처음이었던 저희 어머니께서 자신에 대한 자아 경영을 하셨더라면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맏딸을 안고 그렇게 슬프게 우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엄마도 부모가 처음이었고 엄마가 그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감수성 예민한 제가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신념을 갖게 되기까지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었죠. 나만 잘하면 돼라는 말에는 어디에도 나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슬로우 데스를 하고 있었죠. 점진적 죽음. 교직을 이제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 게 건강에도 도저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 마음에도 이런 변화가 생겨서 여러 가지 상황이 딱 맞물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직을 퇴직하고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롤로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너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너짐의 시간을 제가 온몸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달려왔던 박사학위, 책도 한 권 썼고 20년 교사 경력, 그런 여러 가지 활발했던 그런 것.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저로서는 주변을 챙기면서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딥체인지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다시 심리학을 다시 전공하고 기존의 교육학 공부 그리고 동양 철학을
통합해 보고자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론이나 지식에 그치지 말고 그걸 자신을 돌아보고 주변 시설에 적용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다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통으로 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라. 네, 이런 교육과정을 지금 만들어서 여러 수강생 스님들하고 소통하고 또 그 부분에 막 잔소리도 하고 강조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 존재를 확립하지 않고, 즉 자아 경영을 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온몸과 마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반면 내 존재를 알고 자아 경영을 하면 일상의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곡감대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각각의 다 문제가 있겠죠. 자녀 양육, 출근해서 부딪힌 직장 동료의 갈등, 부모의 역할, 기업을 경영하는 어떤 CEO들, 이런 모든 것들, 각각의 문제들의 모든 것들이 통찰로 이어질 수 있고 일상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자신만의 콘텐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회에 필요한 부분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이 호모 100 시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DNA로 흐르는 우리 엄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있죠. 그 사이에 제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80의 나이에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투병 중이신데 지금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더 이상 붙잡지 마라,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하신 성격이신데 또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엄마 그러지 마세요,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거나 엄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병원에서 하라 그러면 되지, 하라 그러는 대로 하면 돼, 건강 잘 지키면 돼, 다 나을 수 있어, 이렇게 말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엄마가 많이 아프시구나. 진정한 공감이란 상대방의 느낌, 마음에 함께 머물러 있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또 한편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아이 둘, 지금은 26, 24 이렇게 청년으로 자라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도 사실 그 자아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오는 과정에서 그래도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하고 어느 정도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는 어떤 결정력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교육에서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계속 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20대 청년으로 자란 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내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는 저희들을 있는 존재 그대로 봐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기 앞길을 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또 보게 되는 것도 그런 자아 경영과 딥체인지에 대한 그 몸살을 앓고 나온 여러 제 인생에서 관통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의 호모 100, 여러분의 호모 100는 어떠신가요? 인생 이막 어떻게 보내실까요? 개인뿐 아니라 기업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에 부응하고 연결의 고리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아 경영의 과정에서 기존의 심리학과 함께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보는 명리학의 관점에 대해서도 통합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명리학의 관점 기본 전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고 선한 기업의 공유 가치 창출, 이것과 접속이 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저 자신의 그런 자아 경영을 확장시켜서 지금 한국심리적성협회를 이끄는 기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리고 주변에 제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필립 코틀러는 Good Work가 앞으로 기업들의 생존과 번영의 필수 조건이다. 그리고 필수 조건을 넘어서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회적 가치를 지금 강조하는 기업 윤리, 그리고 기업의 시스템 자체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그 정도로 수많은 규제 때문에 CEO들이 힘들어하시는 그 ESG 경영, 그리고 나아가서 디지털 세계의 메타버스에 대한 그 변화와 적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자,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 진짜 리얼 셀프를 외면한 채 그 사회와 집단에서 요구하는 그 거대한 변화에만 지금 매달리고 있진 않은지, 또는 자신은 충분히 지금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서 근원적 변화인 딥체인지를 놓치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든 첫 발은 자아 경영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딥체인지를 하면서까지 자아 경영을 해본 사람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곡감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곡감대로 인생 이막, 호모 헌드레드 시대에 딥체인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자아 경영의 문을 함께 열어가 보실까요? 네.